국방 FM 국민과 함께 국군과 함께를 듣고 계십니다. 국가유공자는 대한민국의 오늘을 있게 한 주인공들입니다. 유공자를 위한 보훈은 국가와 국민의 의무이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소중한 사업입니다. 한 주간의 보훈사업을 살펴보는 보훈사업은 국가의 미래.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의 하두철 조직국장을 연결하겠습니다. 하두철 국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국가유공자인 시아버님 장례를 치른 한 며느리가 문재인 대통령께 감사 편지를 보내서 화제가 됐었는데 그 내용부터 들어볼까요? 네, 지난 16일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에 소개가 되면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네. 국가유공자이신 시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저희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장례의전 선양단에 의한 대통령 근조기 증정과 태극기 관포식 등의 의전 행사를 지켜본 고인의 며느리가 감사의 편지를 대통령 앞으로 보냈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일요일이었던 지난 7월 1일 한양대학병원 장례식장에서 국가유공자 영면시 치러드리는 장례 의전 지원을 받은 분은 87세로 영면하신 월남전 참전 유공자이셨는데요. 네. 고인의 며느리가 보낸 편지는 시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셔서 부고를 올리고 빈소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제복을 차려입은 무공수훈자회 선양단원들이 와서 대통령 근조기와 태극기를 빈소에 놓고 헌화 분향을 엄숙하게 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내용과 네. 사실은 시아버지가 생전에 문재인 대통령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었는데 네. 돌아가시고 나서 대통령 명의의 근조기와 태극기를 받게 되고 또 입관을 하는 날에도 20명의 무공수훈자회 회원들이 참석해서 관 위에 태극기를 덮어드리고 조문식을 거행하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제 편지 말미에다가 영원히 떠나보내는 아버님의 마지막 길을 세심하게 보살펴 주시고 국가유공자에게 최고의 예우를 다해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려고 이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적고 있었습니다. 정말 솔직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을 많이 담아서 그렇게 쓴 편지였군요. 네. 이 시간을 통해서 대통령 명의의 근조기를 국가유공자 영전에 바치도록 한 것은 정말 잘한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유가족이 이런 감사의 편지를 보냈다는 소식이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에도 큰 힘이 됐겠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국가유공자가 돌아가셨을 때 그 빈소에 대통령 근조기를 증정해 드리는 것은 지난 6월 1일부터 시작됐지 않습니까? 네. 7월 16일까지 이제 한 달 반 정도 된 건데 그 사이에 거의 1000명에 가까운 973명에게 근조기가 증정이 됐습니다. 네. 저희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장례의전 선양단원들이 국가유공자 영구용 태극기와 대통령 근조기를 빈소에 직접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네. 근조기 같은 경우에는 장례 첫날 빈소에 전달해드리고 또 장례 마지막 날 발인 시간을 전후해서 다시 회수를 해와야 하기 때문에 아주 이른 새벽 시간에 출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특히 요즘같이 무더운 날씨에는 선양단원들이 정장으로 제복을 갖춰 입고서 장례의전 행사를 치르는 것 자체가 굉장히 덥고 힘든 일인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양 행사를 지켜본 부가족들이 자신들이 국가유공자의 가족이라는 것에 대해서 긍지를 느껴 하고 또 행사를 한 단원들에게 감사하다, 수고했다라는 말 한마디를 해줄 때 그걸로 모든 피로와 더위를 싹 잊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격려와 감사 인사를 받게 되면 오히려 저희들이 더 감사한 일이고 네. 또 국가유공자 장례전 선양활동하기를 정말 잘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그렇습니다. 선양단원들은 또 적은 연세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 무더위에 정말 수고들이 많으십니다. 다음 소식 들어보죠. 지난주에는 무공수훈자회 제주특별자치도 지부 주관 행사에 다녀오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13일 오전 제주 시민회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지부가 주관한 호국영웅 통일안보 결의대회와 장례의전 선양단 발대식이 있었는데 본부 실국장 이상 간부들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네. 원희룡 도지사를 비롯한 주요 인사들과 저희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박정길 회장을 포함한 전국 16개 시도 지부장 그리고 제주 지역 군부대 지휘관들과 저희 회원 등 총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이 됐는데요. 네.
먼저 제1부 안보 결의대에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평화 정착을 위해서 북한 김정은 정권은 더 이상 시간 끌기 하지 말고 핵과 미사일을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한편 한반도에서 가장 효과적인 전쟁 억제 수단인 한미동맹을 강화할 것과 우리의 국방 안보 태세를 더욱 굳건히 할 것 등을 참석자들이 한 목소리로 다짐하고 결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제주지부 장례의전 선양단 발대식도 했다고요? 예, 이번에 제주특별자치도 지부에 선양단이 창단이 됐습니다. 네. 이로써 이제 전국적 범위에 총 17개의 선양단을 갖게 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만이 갖고 있는 특수한 환경 때문에 또한 국가유공자 연구용 태극기와 대통령 근조기 증정 업무가 제주도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수행이 됐었는데요. 네. 이번에 제주지부 선양단이 창단됨으로써 전국 모든 지역에서 저희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가 이 업무를 맡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국가보훈처가 보훈 가족들의 마음까지 보듬기 위한 심리 재활 서비스를 개시했다고요? 네,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은 국가를 위해 공헌하고 희생하는 과정에서 공적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은 분들이 많습니다. 네. 일제히 잔악한 총칼에 맞섰던 독립유공자들이라든지 전쟁 트라우마가 있는 참전유공자들, 또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가 상의를 입은 군인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다가 순직한 경찰과 소방공무원 유가족들, 이분들이 다 마음의 상처가 있는 국가유공자들이십니다. 네. 그동안 우리 국가보훈정책은 단순한 물질 지원 수준의 원호 정책에서 희생과 공헌에 보답하는 보훈정책으로 변화되어 왔고, 특히 최근 10여 년 동안은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이 고령화됨에 따라 찾아가서 지원하는 재가복지 서비스 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왔었는데요. 네. 이제는 마음의 복지라고 할 수 있는 심리재활 서비스를 시행하게 됨에 따라 우울증이나 대인기피증, 트라우마 같은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는 보훈가족의 마음까지 살펴주고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아, 참 세심한 일인데요. 심리재활 서비스 어떤 방식으로 지원이 됩니까? 우선 서울 여의도에 심리재활 집중센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요. 네.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인천 이 6개의 지방보훈관서에 심리상담사를 배치해서 심리재활 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은 최초 등록할 때 전국 6개 보훈관서를 통해서 기본 상담과 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고요. 필요시에는 기본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을 통해 서비스를 신청하면 언제든지 심리상담 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 대해서는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특히 여의도에 설치되는 심리재활 집중센터는 보훈관서의 기본 프로그램으로 치유가 어려운 대상자들에게 전문적이고 보다 심화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곳인데요. 네. 심리 전문가가 상시 근무하면서 음악, 미술, 영상 치료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 네. 그리고 최근 한 언론에서 천안함 생존 장병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이에 대한 국가보훈처 입장이 표명이 있었다고요? 예, 국가보훈처는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등 그 전투 상황에서 충격적인 위험, 즉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영어 약자로 PTSD라고 하는데요. 네네. 이곳에 노출된 후에 전역을 한 다음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한 장병 32명을 대상으로 중앙보훈병원에서 정신과 치료와 전문가 상담, 심리검사를 위한 전화 상담을 실시한 결과 14명이 전문 검사와 진료를 희망해서 이 가운데 중간에 검사를 포기한 인원을 제외한 9명에 대해 최종적으로 PTSD 검사를 실시했고 네. 우울증 등 기타 질환자 4명은 심리상담과 약물치료를 병행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울러 이제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을 계기로 해서 국가 차원의 PTSD 진료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 2011년 9월 중앙보훈병원에 PTSD 전문 클리닉을 개설해서 국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개인별 장애 수준에 따른 맞춤형 진료를 지원하고 있고요. 네. 나머지 4개 지방보훈병원에도 기본적인 PTSD 외래 진료와 상담이 가능한
정신의학과를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 네. 그런데 PTSD, 즉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같은 심리적인 질병도 상위로 인정이 돼서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아, 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요. 천안함 피격 부상자 중에는 PTSD로 인해 전투 중 상위로 인정받은 사람이 6명이고 네. 이 중 2명은 PTSD로 인한 장애로 전상군경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됐다고 합니다. 물론 PTSD 이외의 다른 정신질환도 질병의 발병 원인과 공무 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상당하다고 확인이 되면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 대상자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가보훈처는 앞으로 보훈병원 PTSD 치료 프로그램 제공과 또 PTSD 클리닉 이용이 어려운 대상자들에게는 여의도에 설치되는 심리재활집중센터를 통해서 전문적인 심리치료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보훈 사업은 국가의 미래. 대한민국 무공수운자회 하두철 국장님과 함께 한 주간의 보훈 사업 내용을 들었습니다. 군가 듣겠습니다. 군진 수칙. 선임자의 명령에 복종하고 부임자를 통솔하겠다. 승리로 이끌어가겠다.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 하지만 내가 만약에 포로가 되더라도 계급 성명 군번 연령을 제외하고 어떤 진술도 하지 않겠다. 절대 혹하지 않겠다. 대한민국 국군 전쟁. 나는 조국의 신명을 바친 대한민국 군인임을 명심하고 나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 절대 외면하지 않겠다. 절대 회피하지 않겠다. 나는 조국을 사랑하며 조국은 나를 보호하고 있음을 확신한다. 내가 쓰러지면 내 나라가 쓰러진다. 나가자 전진이다. 물러서